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관우 앵커께서 녹색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똑같이 초록색 셔츠를 입고 와주셨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주제는 미 국채 쇼크의 모기지 금리 연 8% 위협으로 헤드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 고점 모기지 금리가 2000년 이후에 처음 7.5%를 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금리 급등에 주택 구매 활동 포기도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채 얘기부터 한번 더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증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국채 금리 수익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조금씩 갈리다 보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국채 금리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 10년물이라는 점. 사실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국채금리 쪽에서 특히 10년물이라고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쉽게 표현하는 이게 보통적인 그 국채 금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특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국채 금리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도 오르고 있고 장기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를 넘어서 4.8%를 도달했다는 점. 물론 어제 같은 경우 4.8%를 도달했고, 오늘 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ADP 비농업 지수가 생각보다 좀 나쁘게 나오면서 특히 임금도 감소하고 있고 1 자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4% 하락한 4.735%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하락을 했다 해서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쉽게 꺾일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던 이유가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 연준이 좀 우리한테 확신을 줬으면 좋겠는데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11월 동결할지 아니면 동결을 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줄 필요가 있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도 조금 더 확신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사실상 그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내렸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렸던 ADP 비농업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신뢰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졸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고용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 내일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CPI가 나올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지금 당장 만족을 할 필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 셧다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하원 의장이
해임을 당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점. 하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가 않고 맥킬리 의원이 의장직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 역할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특히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전쟁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예산안이 만료가 되는 11월 중순까지는 좀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셧다운 우려가 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신용평가사 무디스 쪽에서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본다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국채금리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에도 주목을 해야 하지만 지금 또 문제가 환율도 문제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채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7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105달러 정도를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의 굉장한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환율적인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국채금리에 더해서 환율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우려가 나오는 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 실제로 지난 9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이 좋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지난 9월 동안은 우리 증시가 굉장히 많이 겪었듯이 트레이딩 장세, 테마 장세도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게 나오는 테마가 아니라 하루 반짝했다 사라지는 굉장히 짧은 호흡의 트레이딩 장세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부족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환율이 좀 높게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사실 그리 긍정적이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이 1,350원을 좀 돌파를 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환율이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환차손에 대한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지수가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금 시장이 바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긴 하고 바닥에 대한 타이밍은 맞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섣부르게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게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 하지만 지금 그리 상황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 특히 9월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봤을 때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외국인 수급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특히 9월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가 2조 원 정도 매도를 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고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기업들이 국내 증시 이탈을 좀 더 가속화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어제 증시도 봤을 때 외국인 현물,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를 개인이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흐름들의 연속성이 언제까지 나올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그러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증시가 완벽한 바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물론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내일 고용 동향 보고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 나올 CPI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PBR로 따졌을 때 증시 전반적으로 0.9배 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긴 하지만 지금은 스터디를 하는 구간이지 당장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일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타이밍상 오른 거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 내용 때문에 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타이밍상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크론 실적 나왔을 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3분기 좋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알고 있고 물론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현물 올라가고 있고 재고 상황 낮아지고 있고 4분기부터 좋아진다는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증시를 반등시켜줄 트리거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의 트리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 반등으로 인해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강한 반등의 트리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시장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발표 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다양한 기업들에서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처럼 3분기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옆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점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서 우리 김시은 팀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반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하향 조정한 부분도 있었고요. 막연하게 여기에 기대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도 역시 불안정한데 여기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뽑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쪽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또 수출 기업들이 고환율의 수혜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달러로 받다 보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에 접근을 해본다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쪽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이슈에 더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고환율 수혜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려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 변압기, 화장품, 라면 이런 쪽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이런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증시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동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갖고 와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쪽 섹터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그 자동차 섹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하반기 역대급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뉴스를 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반도체 쪽 실적에 대한 내용, 3분기 실적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줄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현대차, 기아 하반기 역대급 실적.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실적 내용이 계속해서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8월, 9월 실적 시즌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동차 섹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뉴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시즌이 되면 자동차 섹터 쪽에서의 호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듯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량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편. 특히 뭐 미국 쪽에서의 판매량은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실적 중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친환경차 같은 경우도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려를 하고 있던 전기차 IRA 법안 때문에 잘 팔지 못한다는 우려. 그 우려는 좀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에는 IRA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많이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배당에 대한 매력도까지 더하게 된다면 지금 하반기에서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고 특히 고환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은 가장 먼저 자동차 섹터가 먼저 떠오른다. 특히 실적 대비했을 때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현대차, 기아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섹터로는 변압기 섹터입니다. 변압기 섹터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변압기 섹터 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저는 여전히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변압기 PPI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변압기 단가도 그거에 따라서 함께 우상향할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변압기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요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서 인프라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있고 특히 노후화된 공급망 이런 거를 계속 교체를 하려는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변압기 섹터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앞으로 지금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도 잘 나올 수 있고 내년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쪽은 단연 변압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종목군들 편하게 모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는 화장품 섹터인데 화장품 섹터가 전거래일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재 뭐 면세 쪽이라든지 카지노 뭐 이런 쪽에서도 낙폭이 좀 굉장히 과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선반영 그 문제의 선반영이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 모멘텀 선반영으로 인해서 주가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다는 점. 물론 단기간에 화장품 섹터도 그렇고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난 9월 동안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거래일의 차익 매도가 좀 과하게 나왔다는 점. 그런데 오히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중국 모멘텀 외에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 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제품을 제치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출 쪽에서의 수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낙폭이 과하게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을 좀 이용을 해서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조금 더 자리를 잡은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기아라든지 뭐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야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지금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긴 하지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와주기도 했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평선이라든지 주요 지지대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서의 반등 흐름들이 살짝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타이밍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ODM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현재 주가의 차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쪽은 VT라는 기업이 아닐까. ODM 기업은 아니고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기업인데, VT라는 기업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을 냈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없어서 못 판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리포트를 보면은 화장품 섹터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공급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화장품 섹터 쪽에서는 VT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라면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몇 개 안 되는 종목에서 오른 종목입니다. 실제로 어제 200개 좀 넘는 기업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 라면 섹터가 좀 속해 있다는 점,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에 대한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강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쪽에 대한 차트 흐름들이 전고점을 뚫어주려는 N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라인대를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라면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라면 섹터가 실적이 잘 나옵니다. 특히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한데, 라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NS에 대한 영향, 유튜브에서는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너구리라든지 특히 영화 쪽에서의 라면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라면을 찾는 소비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고 특히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쪽에서의 출하량 이런 거를 봤을 때 라면 같은 경우에는 수출적인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양식품과 농심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삼양식품 쪽에서 라면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농심이 라면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볼까라고 보면은 가장 먼저 농심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환율 수혜주 그리고 수출주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중에는 자동차와 변압기 그리고 화장품과 라면 섹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